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정의를 확립하여 끊임없이 문명이 발전하여 두 세상의 충돌을 극복할 미정유의 힘을 인간이 얻지 못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을 맺는다. 고찰. 위 문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존재적 차원에서의 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극이 존재하니 무극 외부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무극 상태를 얘기했죠. 무극 외부, 불변의 양도 텅 빈 공간도 없는 상태.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속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은 물질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무극 속에서 생겼다 그랬죠. 언급하는 무극은 원래 기존의 무극은 아니죠. 기존의 무극은 그래요. 절대자와 이런 그래요. 이 마음을 가리키죠.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절대자의 마음. 그냥 무극을 형식으로 이용한 거죠. 무극 속에서 이 세상이 생겨났는데 무극 밖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무극의 경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텅 빈 공간도 존재하지 않고 불변의 양도 존재하지 않으니 불변의 마음도 머무를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의 마음 전체를 보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 경계까지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밖에는 무엇이 있냐 이제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벗어나는 곳에는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겠죠.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대상과 변화를 일으킬 존재를 포착할 수 없으니 무극도 태극도 텅 빈 공간도 물질과 텅 빈 공간이 결합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동을 해요? 따라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두 문장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공간이 없으니 이동을 할 수 없겠죠. 이 경계 밖으로. 경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공간이 없으니 이동할 수 없으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 다른 차원은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아닌 것이지요. 그 연관이 있는 세상도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두 문장만이 존재합니다.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냥 안에서 계속 맴돌겠죠. 이 두 문장만 존재하는 상태, 오직 마음에서 두 문장으로부터 비롯되어 형성된 존재가 무입니다. 없음입니다. 하지만 결국 두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무가 인간의 후천적 무화에 드러나게 되니 후천적 무화는 마음의 일부이고, 마음의 일부를 해야 되겠죠. 인간 정신이라면 좀 그래요.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죠. 마음은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이니 예전에 설명했죠.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이니 존재로서의 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존재로서의 무는 뭔가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니 갈 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다룬다고 하니까 봐야 되겠죠. 지금은 기억이 안 나겠죠. 보면 알 수 있어도. 그래요. 이제 세상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저번에 얘기했죠. A 세상이 있고 B 세상이 있는데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합쳐지면 C 세상이 되겠죠. 어떤 이들은 세상이 합쳐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무한히 흘러갈 수도 있지 왜 합쳐진다고만 생각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무한은 미래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 내일 계속 미래를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먼 미래라도 또 그 다음 시간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해를 생각할 수 있고,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계속 가도 더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요. 과거로도 펼쳐질 수가 있는데 무한은 과거로 펼쳐질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처음이 끝이 되어야 하며 처음과 끝의 충돌로 처음과 끝이 사라져야 이치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이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국이 처음이다. 근데 무국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끝이 처음이 돼야지 그래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속성상 무국 역시 절대자가 만들어낸 세상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국 이전을 관조하면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자의 몸의 경계가 무너져 결합된 상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절대자가 행하는 일이니 실체할 수 있지만 실체할 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이 합쳐지는 경우 이 절대자의 마음과 불변의 몸으로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 즉 무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태는 절대자가 행하는 일이니 실체할 수 있지만 절대자가 하는 일이니 존재할 수 있다라는 문장만 떠올릴 수 있을 뿐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떠올릴 수 없습니다. 만일 억지로 떠올린다면 다음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절대자의 몸이 절대자의 마음이 되고 절대자의 마음이 절대자의 몸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뭘까요? 주석이 있죠. 절대자의 몸으로 표현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니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다시 절대자의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니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또다시 생겨난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절대자의 몸과 절대자의 마음이 합성되어 절대자의 몸과 마음이 사라진 제3의 상태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의 몸이 절대자의 마음이 되었다면 변화할 대상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사라졌으니 정지 상태로만 존재하고 변하는 세상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는 시간이 있죠. 시간을 있게 하는 시간은 절대자의 의지라 했죠.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사라지면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자의 마음이 절대자의 몸이 되었다면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이 사라졌으니 변하지 않는 대상만 존재합니다. 물질이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도 변하는 세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3의 상태 역시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이 사라졌고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의 대상도 사라졌으니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관계로 변하는 세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요. 섭리작용이 일어날 섭리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그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무구의 상태를 처음으로 상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러면 무 이전 상태를 떠올릴 경우 태극이며 태극 이전은 사상이 되며 사상 이전은 팔계가 됩니다. 그 팔계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무이 되죠. 그리고 또 무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계가 되는 거죠. 계속 순환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과 같은 유한적인 존재가 유한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무한적인 존재인 절대자에게는 처음과 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이 끝이 돼버리고 끝이 처음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역으로 추적한 결과 무극을 처음으로 설정할 경우 이 세상은 최후의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69 주석이 있죠. 무 이전에도 절대자의 의지인 시간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분석은 올바른 분석이다. 그래요. 무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으면 무 이전의 세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사라질 수 있지만 다른 존재들이 끝없이 이어나가는 것이지요. 잘못된 설정이지만 무 이전을 무로 상정할 경우 무 속에는 절대자의 마음과 불변의 양, 즉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세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 속에서 절대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개념을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랑 틀리지만 논리적으로도 이치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자를 생겨나게 한 무가 절대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자는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무가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죠. 무에서 절대자가 생겨났다면. 이 부분은 읽어볼 가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유별난 인간들도 있을 법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생각할 필요는 없다 했지만, 그러면 세상과 세상이 합쳐질 때 물질들의 충돌이 반드시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적 결합의 경우 산소와 수소가 만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면 물을 생성시킵니다. 하지만 세상들의 결합은 화학적 결합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이 합쳐질 때는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듯이 자석의 원리의 극한 결합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결합이 고도화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새로운 물질적 결합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결합이 고도화된 물질은 그래요. 형태를 지니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돌멩이와 돌멩이가 충돌하여 새로운 돌멩이가 될 수 없으면 그렇죠. 인간과 인간이 충돌하여 새로운 인간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결합이 고도화되면 어떤 화학적 결합이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연현상에서 쉽게 발견되죠. 세상과 세상이 합쳐진다는 것은 다른 공간 속에 있는 물질들이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에는 그래요. 물질에는 별, 행성, 위성, 성간물질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다른 확정된 속성을 지니게 될 때까지 섞이게 됨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는 태양계처럼 결합이 고도화되어 형이 확정된 물질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된 물질계가 다른 확정된 물질계와 화학적 결합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이 합쳐졌는데 태양과 자석의 효과를 내는 태양 정도 크기의 물질이 다른 세상에 존재했고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다면 태양과 다른 세계의 별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하여간 다른 세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물질 역시 두세 세상이 합쳐진 공간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존재들은 새로 형성되는 질서 속에서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 여러 형태로 움직일 것이며 그래요. 두 세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기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 형태로 움직이겠죠. 그러한 물질들로
구성된 물체 중 일부는 지구와 충돌할 것입니다.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물체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현 우주에서도 충돌은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세상과 섞이게 되면 그래 앞에서 언급한 충돌은 불가피하겠죠. 유성, 태양계 공간에 흩어져 있거나 떠다니는 작은 물체들 중 어떤 것이 지구의 인력을 받아 지구의 대기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할 때 대기권이 공기 분자와 마찰을 일으켜하면서 빛을 발하는 현상, 별똥별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적어놨겠죠. 현 우주에도 우주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운석의 형태로 지구와 충돌하는데 세상이 합쳐질 경우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하지만 소규모 물질들과 지구와의 충돌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도 하며 좀 더 위협적인 충돌 역시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해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좀 큰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태양 정도의 규모, 즉 태양과 다른 세상의 별과의 충돌은 지금 문명 수준이라면 인류의 멸망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 또 별과 부딪힌다면 멸망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절대자와 함께하는 존재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명이 많이 발전해야 되겠죠. 태양이 N극이라고 가정하면 충돌하는 다른 별은 S극으로 가정할 수 있을 테이니 태양의 N극의 속성이 사라지게 하거나 다른 별의 S극의 속성이 사라지게 해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석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냐? 자기장은 전기의 흐름인 전류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19세기 초 덴마크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에르스테스는 전선을 전지에 연결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기줄에서 별과 빛을 내게 하는 실험을 하던 중 언뜻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나침반은 전류가 흐르는 저전에 바싹 가졌다 댔고 나침반이 전류의 흐름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에르스테스의 머릿속에는 전류가 만들어낸 자기장의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서 에르스테스는 자기력의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힘을 이용하는 힘에 대한 이제 지식이 깊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의 연관성도 알게 되고 더 날아가면 더 발전하면 그걸 바꿀 수도 있겠죠. 인간은 전류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문명이 발전하였죠. 그러니 자기장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면 속성을 바꾸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 말을 적어놓죠. 하지만 그러한 기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야기하는 움직임을 멈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꾼다 하더라도 돌진하는 힘이 너무 크면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주의 뿌리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면 능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주의 뿌리 힘의 파장을 일으켜 충돌을 막는 것이지요. 우주의 뿌리 힘에 대해서 설명했죠. 세상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생겨날 때 이용된 힘인 거죠. 그 힘은 우주에 널리 퍼져 있고 그 힘이 변하면서 빛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우주의 뿌리 힘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관찰되는 중력은 우주의 뿌리 힘의 파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고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지구가 자석이니까 나침반의 방향이 그 지구에 형성된 자기장의 힘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자기력은 힘의 한 형태이고 자기력이 우주의 뿌리 힘의 파장을 일으켜 생긴 힘이 중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좀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런 게 왜 있을까? 이 말이죠. 우주 전체에는 우주의 뿌리 힘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빛은
에너지가 바뀌어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체들 간의 중력은 왜 생기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은 뭔가요? 힘이죠. 이렇게 힘이 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주 전체에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힘도 그럼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느냐? 힘 전달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툭 치면 그 힘이 다른 쪽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얼마든지 실험이 가능하죠. 현실에서 늘 관찰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치면 NSS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힘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우주 공간에 우주 뿌리 힘이 있으니까,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중력의 정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보다 큰 물체가 이렇게 오고 있다. 물체의 속성을 바꿔도 이 힘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주 뿌리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을 얻어야 되겠죠. 파장을 일으키는 힘을 우주에 가해서 우주 뿌리 힘의 파장으로 지구보다 큰 물체의 접근을 막아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의 뿌리 힘을 이용하는 기술은 현재 인류 문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그러진 정의를 바로잡고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킨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은 실제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크게 이용되지 않았었죠.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요. 과학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수백 년 그 과학기술이 주목받고 이용된 게 한 수백 년밖에 안 됐지만 사람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게 되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통신도 할 수 있게 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또다시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면 그래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그러면 우주 뿌리 힘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겠죠.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